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르단과 한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피파 랭킹 87위 승무패승승입니다. 조별리그 3차전을 던지고 대진운이 따라준 상황이지만 그다지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16강전에서는 상대의 퇴장, 8강에서는 상대 자책골로 진땀승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베테랑 다르두르가 상대를 도발하다가 쓸데없이 징계를 받는 등 전력의 구멍도 제법 심각한 양상입니다. 도박사들은 요르단을 4강팀 중 가장 우승 확률이 낮은 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피파 랭킹 23위 승무무무승입니다. 패턴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우디, 호주라는 강호들을 결국 극복해낸 것은 좋지만 전 경기 실점과 90분이 되기까지 상대를 공략해내지 못하는 모습은 제법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상대가 내려앉아버리는 상황에서는 몰아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든다든지 교체술로 부족한 플랜 A를 극복하는 모습은 나름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양현준의 투입은 8강전 판도를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김민재 이탈이나 전 경기 실점이라는 아쉬운 수비력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상대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몰아치면서 골을 결국 만들어내는 모습은 호평을 해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르단의 토너먼트 내용이나 구멍이 생긴 공격 라인의 퀄리티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버 2.5 양상의 대한민국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코벤트리 시티와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벤트리 잉글랜드 2부 7위 승승무무패입니다. 최근에는 수비가 조금 불안해지는 양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강호를 상대로 실점을 통제하는 모습으로 승점을 쌓아온 편인데 8경기 연속으로 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셰필드 웬즈데이를 상대로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는 적었지만 상대의 완강한 수비의 압박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코벤트리도 셰필드 웬즈데이를 다득점 차이로 극복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 잉글랜드 2부 23위 패패무무패입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프라인을 넘지 않고 대다수의 인원이 수비에 참여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한 골을 허용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공격에 참여하는 선수가 적어서 한 골 싸움에서도 늘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코벤트리와 와포드에게 나름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결국 승리를 따오지는 못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물론 코벤트리가 셰필드 웬즈데이의 완강함을 잘 극복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최근 2연전에서도 제법 고전하는 모습은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도 셰필드 웬즈데이의 공세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은 편이라서 셰필드 웬즈데이가 한 골을 허용하는 순간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면모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벤트리가 언더 2.5 양상에서 승리를 거둘 듯합니다. 다음은 사우스햄프턴과 와포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잉글랜드 2부 2위 승승승무승입니다. 2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리즈까지 순위로 제치면서 한 시즌 만에 EPL로 올라갈 항해는 꽤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높은 점유율로 인한 높은 라인을 역습 제어해서 잘 커버하는 모습은 아니나 암스트롱 등 공격진들이 점유를 골로 잘 연결해주는 등 화력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포드 잉글랜드 2부 11위 승무무무패입니다. 득점력이 너무 심각한 양상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17개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득점을 못해서 카디프에게 일격을 당해버리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원정에서는 점유율이 5할 이하로 낮아지면서 슈팅의 생성도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은 아니고 사우스햄튼의 중원 장악력을 생각하면 공격권 자체가 와포드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실점을 커버하면서 버티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기는 한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높은 점유율과 이를 골로 잘 연결시켜주는 공격진의 활약이 와포드가 보여주는 최근 퍼포먼스보다는 상당히 나을 것입니다. 와포드가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에서는 최근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하나 공격권이 사우스햄튼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권이 자주 와포드에게 찾아오는 편은 아닙니다. 결국 사우스햄튼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 독일 1부 1위 승승승무승입니다. 현재 보니페이스의 장기 부상이 예정되어 있어 시즌 초반에 보여준 화끈함이 100%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그리말도, 프림퐁 혹은 텔라가 보여주는 윙백의 활약은 결정적인 이득이 되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소한의 득점력은 측면에서 이어지는 공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슈투트가르트의 왼측면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는 측면 공략이 효과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독일 1부 3위 승패패승승입니다. 3백을 가동한 상황에서 승리를 기록합니다.
다만 피리히, 미텔스타트가 모두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서 나오기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가두가 시즌 아웃당한 상황에서 쓰리백으로 이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쓰리백의 핵심인 측면이 망가진 상황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나마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올 기라시가 있다면 팀적인 득점력은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최전방의 문제로 인해서 레버쿠젠이 화려한 공격력을 모두 투사하는 경기는 아닐 전망입니다. 그나마 상대 측면에서의 누수가 있고 레버쿠젠 윙백들의 퀄리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득점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양상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요르카와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스페인 1부 16위 승무승 패패입니다.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최근 전적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공 성향의 팀을 파이브백으로 괴롭히거나 코파델레이에서 지로나를 3대2로 격파한 홈에서의 저력은 무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후술할 소시에다드 구성의 약점을 적어도 수비에서는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듯한데 최근 4번의 대결에서도 마요르카가 2골 이상을 허용한 적은 없기도 했습니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6위 승승승무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쥘 때에는 골을 일찌감치 넣어놓고 중원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부를 굳히는 시기였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의 파이브백을 공략하는 데 고생을 상당히 했다는 점은 사실이고 특히 온더볼 상황에서 강점이 뚜렷한 베커와 쿠보가 모두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득점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것도 간과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소시에다드의 공격 라인에서 온더볼 강점을 보이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 상당한 타격일 것입니다. 지공 성향이 짙은 소시에다드가 득점력에서 마요르카를 아주 확실히 공략하는 모습은 아니기도 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이기더라도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역시 언더 2.5 양상이 유력할 것이고 과감한 무승부를 점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